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진입니다. 얼마 전에는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었죠. 지금은 불벼락 갑질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불타는 자동차, 배째라식 대책. 이제는 차를 사실 때 사은품으로 소화기를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8월 10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인철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진짜 놀랍지도 않아요. 정말 BMW 화재 이 사고는요, 정말 놀랍지도 않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BMW 안전점검 대상 그 BMW 10만 대 가운데 아직 절반도 점검을 받지 못한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또 BMW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7시 50분에요.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세워둔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아하. 지금 이 불은 10분 만에 또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네. 그런데 또 바로 1시간 뒤에 네.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네. 이로써 올해만 화재가 난 BMW 차량이 총 36대로 늘었습니다. 아, 총 36대가 지금까지 불이 났대요. 얼마나 지금 운전자분들은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앞서 그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세워뒀다가 이 BMW 자신의 차량에 화재가 났던 그 운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음이라고 해서 교대하려고 졸음쉼터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차가 거의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요, 홍순빈 아나운서, 저 차종이 이번에 리콜 대상 차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차량입니다. 바로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화재가 난 차량인데 이 차량은 2011년 BMW 730 LD로 이 리콜 대상에서 빠진 기종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1시간 뒤에 발생한 차량도 좀 비슷했는데요. 네. 이 차량은 2014년 3월 제작된 BMW 320D 차량인데 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이기는 했지만 안전진단이나 리콜 관련 고지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앞에 그 730 그 시리즈는요, 730 LD는 지금 리콜 대상에 들어간 이 차종은 맞는데 그 제작 연도 때문에 지금 리콜 대상에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730 LD 같은 경우는 몇 년도부터 몇 년 사이에 제작된 것만 이번에 리콜 대상에 들어간 겁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730 LT 같은 경우에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 28일에 이제 사이에 만들어진 대상 이제 차량 리콜 대상에 들었는데 지금 해당 차량은 2011년형으로 리콜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지금 리콜 대상이 해당 연도에 만들어진 차량만 지금 리콜하겠다고 BMW 측은 말했는데 이번에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이 화재가 난 BMW 730 LD는요. 그 전에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리콜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지금 저렇게 보시다시피 시뻘건 불길이 차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BMW 운전자들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BMW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기에 일어났는데 일단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화재가 나서 피해를 다른 분한테 입혔어요. 근데 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BMW 측에서 보상해준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제 보험으로 지금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그 다른 분 피해를 입힌 그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차량 전소된 금액이 이제 가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원인 미상 통보받았어. 네. 또 소송 참여 의사를 보이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 화재 차량과 화재 전조 차량이라는 화재 직전까지 갔던 차량, 이런 차량 차주님들이 한 10분 정도 모여서 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1,600명 정도가 또 그 집단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 소장이 이번 달 마지막 주 정도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앞서 어제 하루에만 BMW 3 시리즈와 7 시리즈가 지금 잇따라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지금 화재가 났다는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앞서 730 시리즈는요. 물론 7 시리즈는 이번이 세 번째 화재 사고래요. 그런데 저 차량이 디젤 차량인데 디젤 차량에서 이번에 화재가 난 건 또 처음이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왕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춘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은 3 시리즈인데요. 지금 그 차량은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이 작동되지 않아서 중간에 섰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이 났대요. 운전자들의 지금 불안감, 바로 저 차량이에요, 지금. 저건 3 시리즈입니다. 저 차량은 320D인데 운전 중에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아서, 저렇게 보세요. 터널 입구에 섰으니 얼마나 위험했어요. 얼마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쌩쌩 달립니까? 저렇게 불이 나고 말았는데, 그런데요. 참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어젠 또 전국 곳곳에서 국산 차량에도 지금 화재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 현대 기아차도 사실 불 많이 납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대 기아차 화재가 네.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이미 6월부터 지금 미국 그 교통안전국 쪽에서 조사에 들어가 있는 아하,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그 소방방재청 통계를 인용해서 네. 공개를 한 바를 보더라도 네. 이 상반기 중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BMW가 물론 화재가 제일 많이 네네. 발생했어요. 만대당 1.50대. 아하. 예, 그런데 현대차도 1.18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격차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제가 이 불안감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거 같긴 한데 네. 현대 기아차도 사실은 그렇게 안심할 바는 아하. 못 된다. 네. 예, 이런 이게 말씀을 해외 드립니다. 수출된 차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이 국내 이 국산 차량에서 화재 사고 난 거 일단 정리를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어제 총 3건이 있었습니다. 홍수입니다.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새벽 1시 40분에요. 경북 상주시 남상주 나들목 인근 국도에서 달리던 에쿠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보조석에 탑승한 여성이 숨졌고요. 또 운전자도 지금 2도 전신 화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오후에도 두 차례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후 5시에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에서 화재가 나고요. 2시간 후 7시에는 광주 방면도로에서 SM5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만에 국산차 3대에서 화재 사고가 난 겁니다. 하하. 일단은 이렇게 차량 화재, 뭐 지금 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어차피 BMW 계속 있어 왔고요. 차량 화재가 나다 보니까 이 소비자분들, 운전자분들은 대체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폭염 상태에서는 이 도로상의 아스팔트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좀 평상시 화재 건수보다 한 1.5배까지 증가를 해요. 역시 이제 BMW EGR 쪽에 내는 결함 때문에 급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화재의 원인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노후된 차 같은 데는 운전자 또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1, 2년, 2, 3년 된 것들은 역시 이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조사라든지 또 역으로 추적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선진형으로 좀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지금 네. 운전자분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저는 고소장을 이 집단 소송 내신 분들 마음 전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그래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 그냥 운행
중단해달라, 좀 자제해달라. 이게 대책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운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중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뭐 경고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그 소비자들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언제 내 차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지, 또 만약에 뭐 주차장이라던가 뭐 기계 주차장 속이라던가 뭐 터널이라던가 맞아요. 이런 네. 데서 이런 일이 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또 BMW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결함을 다 올해 6월에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2년이 넘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굉장히 늑장 대처를 하거나 결함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BMW 이달 들어서만 벌써 8대에서 불탔어요. 그러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불안해서 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1차적으로 제조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뭐 이제 폭염을 피해갈 핑계를 대는데 아니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폭염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폭염에서 계속 화재를 감수하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광고를 보세요. 뭐 그냥 50도 사막에서도 끄떡없다 이런 광고도 맞아요. 한 자동차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예상을 해서 정말 혹한이라든지 폭염에서도 아주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리 오래된 차라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예상을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10년 이상 차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차적으로는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아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네. 만약에 이런 그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거든요. 이런 제도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가 제일 필요해 보여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BMW도 이 명차의 신화가 지금 몰락하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2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결혼 생활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결혼 5년차 아내의 사연인데요. 아하. 시어머니가 관대한 척해서 정말로 미치겠다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네. 임신과 관련해가지고 참 이런 에피소드인데요. 세상에. 이 부부는 좀 약간 특이한 부부예요. 왜요? 결혼했을 때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아하. 자기야, 나는 자기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아이 낳지 말고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평생 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쉽진 않은데요. 네, 그래서 네. 남편하고 아내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허. 남편이 불임에 가까운 난임이었던 거예요. 아, 남편이요? 네, 아내는 신체적으로 정상했는데 네. 남편이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이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굉장히 실망했겠죠. 근데 네. 이제 아내가 이제 위로를 하는 거야. 난 괜찮으니까 네. 너무 이제 상심하지 말아라. 네. 근데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게 됐습니다. 아하.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 남편이 장남이었는데 아이고. 장남이니까 이제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해서 이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냐면 네. 시험관하기를 해서라도 아.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정말 저희가 아마 저도 그럴 거면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고통을요, 아마 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이 말을 그 아내분한테,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 시부모한테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한테 이걸 그냥 야, 너 그럼 시험관이라도 해봐라.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시는 여성들의 그 심적이고 육적적 공통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시험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그래요? 봤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뭐 시험관에 대해서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가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드님 때문에 이 며느리가 시험관을 해도 아드님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도 뭐 네. 며느리로서는 사실 내 몸의 고통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아하. 그런데 너네가 왜 아이가 안 가니? 아이 가지면 좋은데 막 얘기하면서 시험관하기라도 해라라고 얘기하면은 며느리로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리 시어머니시지만 나에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며느리분의 고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변에 뭐 제사 모임이라든지 친척 모임에 가면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은 이제 한지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계속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주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 내 남편이 문제가서 이렇게 얘기 못 세상에. 하니까 아이고. 아니 뭐 그냥 뭐 안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냥 손주 낳지 말고 부부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하. 사실은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는데 마치 시어머니가 쿨한 시어머니인 척하니까 그게 또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시댁 그 식구들이 계속해서 아내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네. 이제 그 며느리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한 뭐라고요? 번만 더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남편이 XS다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진짜,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남의 집 일이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팔짱 끼고 하하 이런 일도 있는데 이게 정말 웃을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고민이 되면 이런 사연을 남겼겠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환경의 역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사실은 이 난임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젊은 층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집이 이제 한둘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시부모들조차도 스트레스를 줘서 이 며느리가 모든 지금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런 그러네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보기엔 소극적인 반격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극적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친척들 모였을 때 자꾸 네.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될 텐데 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야 갖고 싶죠. 예, 그거를 몇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시부모들이 나서서 그 얘기 하려 그러면 아마 나서서 얘가 뭐 상황이 이래서 시부모들이 먼저 차단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박 소장님, 아무래도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자기한테 책임 있는 것처럼 오는 그 주변 분들의 말이 더 가슴 아픈가 봐요. 더 짜증나고. 왜냐면 그 시어머니가 에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 했더니 그 주변 분 친척분들 그랬대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아이고 야 속상할 텐 시어머니 속상할 텐데 좀 노력이라도 해보지 그러니 라고 하는 게 더 이 며느리한테는 더 분통 터지고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시댁 어른들께서 상황을 알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속상하라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는 거겠지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친정 식구들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또 어른들께서 이렇게 한마디 던지시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남편이 문제가 있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며느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속으로 삭히는데 그러면 또 어른들께서 야 너희 시어머니가 진짜 트이는 시어머니가 어디니 네가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착한 며느리들도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어머니께서 아니 얘는 가지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가 않아 라던가 이렇게 조금 상황 정리를 해주셔야 이 며느리도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우라가 쌓이지 그렇죠, 않고 잘 맞아요. 해결이 네.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서 누군가가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네네. 이 부분은 그 며느리께서 의외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손주 안 나라 그랬다라고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듣는 분들이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저 집에 애가 안 생기는지에 네. 대해서 대강 알아차리기 네. 때문에 뭐 굳이 이거 부분까지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런데 예. 이 실제로 이 며느리분의 이 아내분의 고민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연을 본 네티즌 분들은 어떤 혹시 해법 같은 걸 제시해주고 있나요?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네, 네티즌 의견을 보면요. 네. 자기 아들 흠 있는 거 덮으려고 며느리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소리 왜 듣고 사냐?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대로 말해라. 네. 뭐 이런 반응이 말하기 보였고요. 쉽지 않을 텐데. 네네.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불임이면 이혼시켰을 어머니다. 자기 아들이 불임이면 짱나지. 미안해서 입도 못 댈 것 같은데 시험관 소리까지 하다니 네. 라는 반응도 보였고 네. 그 밖에 이게 뭐 진짜 긁어 부스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참. 근데 만약에 배우자 중 이번처럼 누구 그러니까 불임이거나 난임이거나 하잖아요. 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그 혹시 이게 저기 이번 이 집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혹시라도 뭐 이혼 사유가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조선시대예요. 네네. 조선시대에는 이혼 사유가 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네네. 불임이라고 해서 이혼 사유가 절대 되는 거 아니니까 네네. 혹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인데 네. 아까 이제 네티즌이 지적했듯이 시어머니가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계속 며느리를 구박한 거예요. 네. 몇 년 동안 며느리를 계속 구박했는데 우연히 검사 받으니까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아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가 아무 말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 부부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그럴 있으니까 수 있겠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며느리분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 임신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박상희 소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뭐 원인은 거의 비슷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반응 양상 조금 틀린데요. 임신 못하는 것이 제 탓도 아닌데 참 짜증이 납니다. 아하. 라는 이제 제목의 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좀 안 좋은 걸 알았고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보니까 부부관계를 잘 못하게 됐고 아하. 그런 상황인데 양가 어른들은 계속해서 너희 왜 아이 같지 않느냐라고 성하시면서 아이들 예쁜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빨리 가져라. 근데 양가 어른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인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괜히 속상하고 죄책감만 느끼고 그런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 부부는 지금 부부관계가 잘 지금 안 한다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부부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요즘 뭐 드라마도 나옵니다. 뭐 그런 식이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네,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별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이제 좋게 포장을 하든 어쨌든 뭐 이게 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임신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할 테니까 네. 그냥 저희 부부는 그냥 아예 안 낳고 살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그런 그 부부들이 많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저희가 좀 돈 좀 더 모아서 아하. 천천히 가지려고 합니다라고 네. 해서 하도록 이 부인께서 이 남편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편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네. 뭐 안 그러면 정말로 뭐 이혼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하하. 근데 얼마나 앞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처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이 사정도 모르시는 그 양가 부모님 모두 시댁이든 친정이든 수시로 전화해서요. 야, 너 혹시라도 그 약 먹지 마라. 그 아이 안 생기는 약 먹지 마라. 그리고 아이 좀 얼른 가져라. 그러면서 앞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처럼 아이들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 동영상 사진 보여주면서 거봐 부럽지? 너도 얼른 아이 갖고 싶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까? 자, 이 사연을 접한 우리 네티즌 분들은 혹시 뭔가 해법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홍수배 아나운서? 네, 이번에도 네티즌 의견 보면요. 부모님께 지금 임신하면 이혼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을 좀 보고 싶네요. 라고 말해라. 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요. 남편 없을 때 어머니께 대놓고 임신하고 싶은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남편이 체력도 없고 약도 먹어서 지금 아예 못 만들어요. 라고 대놓고 반복해서 얘기해라. 라는 네. 의견까지 보였습니다. 아니, 네네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네. 지금 제 세대가 지금 딱 그 세대거든요. 네네. 그 시부모 내지는 그 네네. 세대인데 그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 명절 때 그 아이들 만났을 때 왜 언제 취직하냐, 언제 네. 결혼하냐 얘기와 더불어서 왜 아예 안 갔냐 이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자. 이 얘기를 좀 꼭 좀 일리가 드리고 있어요.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그 불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 못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다 부모들 중에도 알고 있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서로 얘기 네. 안 하는 걸로 그래서 합의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사회적 합의.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꼭 이 가정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부부관계를 안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결혼 생활에 지장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 사연 올리신 분은요. 네네. 혹시 이런 상황은 지금 이혼 사유가 됩니까 혹시? 네,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요, 저는 이런 부부도 봤어요.
그 아내가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도망쳐 와가지고 이혼하고 싶다고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신체적인 이제 기능이 불안전해가지고 완전히 부부관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불안전한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심지어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일부러 거부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근데 실제 60대, 70대 그 할머니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남편이 이제 거부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나이라든지 사정을 봐서 그런 경우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많은 네티즌분들도 이 해법을 주신 것처럼 결국은 답은 소통,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꺼내놔야지 뭔가 해결점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택시를 탄 승객, 어르신이요. 뭔가 목소리가 다급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경이었습니다. 70대 여성이요.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로 가는 내내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앞에 그 택시 운전기사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그 여성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여성을 왜 주시했을까요? 박상희 소장님.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70대 여성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범인인데요.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하. 보니까 돈을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구하러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휴대폰이 꺼졌어요. 아하.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범인들하고 얘기하다 중단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택시 운전사께서 무슨 일이시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아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범인들인데 내 아들이 납치돼서 지금 빨리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아들이 냉동고에 지금 갇혀서 죽게 생겼다. 세상에.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살려줘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어허. 이제 울먹이신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상황까지 되면 뭔가 이 전화기 너머로 보증금을 안 갚으면 아들 냉동고에 가두고 해칠 거야 라고 한 그 순간 찰나에 전화기 너머로 엄마 살려줘 라고 목소리가 들렸으니 이 어르신은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도 이런 전화 받아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집 전화로 받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전화 받고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쪽에서 아이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그 전화를 딱 받고 곧바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그 아이한테 빨리 전화해보라고. 네네. 그 전화해보라는 소리를 듣더니 저쪽에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네. 저쪽에 끊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는 뭐 일종의 캠페인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요 캠페인. 아하. 그러니까 이런 전화 받으면 일단 잠깐만요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아. 하고 지금 전화를 하는 네. 방법. 내지는 그러니까 저 경험한 바대로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옆에 네. 사람한테 아이한테 전화 설령 옆에 사람이 아하. 없더라도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듯이 아이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필경은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네. 예, 발이 저려서 빨리 전화를 끊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상황이 이렇게 딱 봉착하면 정신이 없죠. 그렇죠. 머리가 네, 하얘질 그렇습니다. 거예요. 머릿속이 예. 하얘질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수법도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은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행히 통화가 됐는데 공범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들 전화번호 미리 알아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아. 그럼 통화 중이잖아요. 네. 뭐 전화 안 받으니까 아하. 부모님이 더 다급해가지고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니까 네.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자, 택시에서 이 대화 내용, 70대 어르신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굉장한 다급한 사정인 걸 듣고 있던 택시기사는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이 택시기사는 혹시 그냥 택시만
이 승객을 목적지만 데려다 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승객을 일단 설득을 해서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요, 제 휴대전화로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요. 네. 이 승객이 통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전화가 끊겼던 겁니다. 네. 그 상황이 더 긴박해진 상황이었는데 이 택시기사의 이 제안 덕분에 이 어머니가 한숨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택시기사님이요. 아마 택시기사님도 모르긴 몰라도 연배가 좀 있으셨던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이 경찰서로 일단 가는 도중에 이 어르신을 설득했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 갖고 계신, 손님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다 방전됐잖아요. 그러면 제 휴대전화로 아드님한테 한번 그럼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가도 늦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실제로 택시 기사님이 휴대전화를 빌려줬습니까? 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자 세상에 얼마 애가 탈 거야? 안 그렇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 얼마나 네. 애가 탔겠어요. 네. 그리고 났는데 침착하게 한 번 더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네. 그때 통화가 됐던 거였죠. 됐어요?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머니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다가 아니라 이 택시기사가 어머님을 아들한테까지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그걸 왜 빼놔요? 대성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성통곡. 이 엄마가 박상도 형님. 네. 아이고, 내 아들 살아있네, 내 아들 살아있네, 내 아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통화가 되니까. 아,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말 냉동고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도 안 됐는데 네. 이제 좀 연락이 됐으니까 지금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사기로 쳤다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께 정말 포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네네. 이 대목에서 제가 전국의 아드님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싶은 게 왜요?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전화하면 제때 전화 좀 받아요. 맞아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런데 이 택시 기사님이 정말로 뭐라고 안심시키면서 이 휴대전화, 본인 휴대전화로 아드님한테, 그 승객분의 아드님한테 전화하는 상황까지 갔냐면요. 아, 손님,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요. 보증금을 안 갚는다고 사람 납치하고 그런 지경까지 가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 전화로 한번 아드님한테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설득을 해서 통화가 2번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통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어르신 대성통곡했죠. 택시기사님이 여기서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택시기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경찰서도 가고 네. 도와주고 끝까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택시를 이제 가끔 타면은 물어봐요. 뭐 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우리 프로라고 하는데 네. 이 프로에서 자꾸 이런 점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의협심이 많은 그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귀찮다고 거기서 아하. 나불나라고 했으면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 아들하고 어머니가 이 택시 기사님한테 좀 네. 조금이라도 사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경찰서 가던 길에 다시 핸들을 꺾어서 아들하고 통화됐잖아요. 지하철 2호선 사당역까지 직접 모시고 가서 아들과 이 어르신을 상봉하게 해줬다면 얼마나 착하신, 정말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택시기사님입니까?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대체 이 어르신이 대체 보이스피싱범에 속아가지고 대체 얼마를 갖고 가던 길이었어요? 지금 뭐 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이제 5천만 원을 세상에. 쇼핑백에 넣어서 휴대전화를 들고 택시를 탔던 거였습니다. 아하, 말이 5천만 원이지요. 자, 이렇게 하마터면 5천만 원이란 거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정말 헌납할 뻔했던, 상납할 뻔했던, 넘겨줄 뻔했던 이 상황 아들이 듣고 감사의 글을 올렸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래서 이 아들이요 실제로 그 택시 운송 사업조합 홈페이지 네. 그것도 칭찬합시다 코너에 아하. 감사의 이제 뜻을 전합니다. 네. 택시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모르는 전화를 안 받았는데 네.
다시 한번 전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자칫했으면 평생 모으셨던 그 돈을 한순간에 다 잃으실 뻔했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네. 글을 남겼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실 뻔한 아들, 이 어르신의 아드님이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이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왜 본인의 어머님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070 번호가 찍힌 전화로 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 아드님 이름 누구누구 맞죠?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 아들 너무 잘 알고 있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전화가 통화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범인이 앞서 냉동고 얘기를 하다가 살려주세요 엄마라고 하니까 어이구 내 아들 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닮았으니까 거기에 깜빡 넘어갔고 휴대전화를 넣어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가방에 넣어두세요. 휴대전화 전화 끊으면 아들 위험합니다 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님께 정말로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벤트, 해수욕장에서 이벤트 많이 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2일 부산경찰청 SNS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해운대에 숨어있는 불법 촬영 범죄자를 찾아라라는 글이 실려 있었는데 네. 얼핏 보면 현상수배 글 같기도 한데 네. 관련 포스터를 보시면 아하.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당 포스터입니다. 아하. 지금 남성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노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찾아라라고 쓰여 있었던 거예요. 네. 실제 뭐 사람을 찾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모습을 판넬로 만든 등신대를 찾아보는 건데 네. 지금 두 번째 포스터 지금 지도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네. 지금 해운대 백사장 쪽에 그 여러 가지 별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이 지금 남성의 등신대를 세워놓고 네. 인증 사진을 찍으면 상품을 주겠다라는 네.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하, 네. 두 차례 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과 10일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3일에는 캠페인이 치러졌지만 이 10일에 계획됐던 오늘 계획됐던 캠페인은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몰카범 찾는 게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몰카범을 찾는 걸 지금 이벤트로 할 지금 그런 시국입니까? 이미 지금 시국이? 네, 잘못 생각하신 거죠. 뭐 의도는 몰카범을 다 같이 감시하자라는 의도였다고를 하고 뭐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이 몰카 촬영이라든가 불법 촬영 이런 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정말 여성들로서는 삶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만큼의 문제고 사실은 이 여성들의 집회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몰카 범죄나 불법 촬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여성 촬영의 문제를 이렇게 빨간 베레모에 노란 티셔츠에 멜빵까지 맨 우리 동네에 있는 개구장의 남성처럼 표현한 것은 네. 굉장히 좀 잘못 시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종훈 평론가님 뭐든지요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동안 부산경찰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홍보 영상 같은 거 많이 제작도 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처음에는 좋게 하려고 했지만 과유불급 이거 지나치다 못하니까 아냐만 못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딱 보면, 그러니까 이 몰카범을 잡는 캠페인을 벌인다기보다는 몰카 사진 공모전 무슨 포스터 같잖아요. 그런 느낌 나요 진짜. 예,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몰카범이 이제 형상화를 한 건데요. 네. 이 인형을 예를 들어서 뿅망치로 때리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차라리 그랬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이게 좀 굉장히 좀 기획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의도는 뭐 처음 의도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몰카범을 방출하자 뭐 이런 네. 취지의 시작을 한 건데 이 기획 방향이 영 좀 잘못 가서 지금 이제 배가 네. 산으로 가버린 이런 격이 좀 돼버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강박관념 같은 거, 네. 공공기관에서 뭐 이런저런 캠페인을 해도 시민 참여가 적고 하니까 어떻게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네.
좀 자극적인 이런 방식들을 좀 자꾸 동원하는데 네. 이게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이 뭐 네. 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네. 하게 돼요. 저도 다니면서 꼭 이 네. 이벤트 말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지나치지 않도록 네. 하시도록 이렇게 좀 잘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몰카 범죄를 희화화하는 바람에 그동안 몰카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은 2번 상처 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탁상 행정이에요.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 제발 좀 일반인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런 거 만들 때 비용도 꽤 들거든요. 이 비용을 절약해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공공 이용 시설에서 몰래 카메라를 미리 이제 예방을 네. 해서 찾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단속을 강화하는 네. 거, 처벌을 강화하는 거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산경찰은 논란이 터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사과하면서 캠페인을 중단했다는 점도 알려왔습니다. 네, 더 반성하세요.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